국짐이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역시나 김문수, 한독수 바꿔치기 작전에 대한 징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상원 위원장은 당시 권영세와 이양수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고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주진우 의원 등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대부분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가 무슨 자문을 하겠어. 모의를 하겠지. 말만 하면 다 틀리는데, 주식은. SNS에 뭐, 안 된다 하면 다 되고, 뭐, 다 틀렸잖아. 그래서 단일화의 소극적인 김문수 후보 때문에 에이, 과정은 거칠었지만 비상한 시국이라 힘든 상황이라 그랬다는 거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 그럼 잠바 150억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럼 정당에서 뭐 하려고 경선을 해? 그러면 마음대로 하지. 이제 그 옷들 당근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팔 수 있어요? 그 옷들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진짜. 깔끔하게 없던 일로 했으니까 이제 한 번에 5만 원씩 만든 잠바를 무게로 팔아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원단 값이라도 건질라고 하는 시도가 조만간 있을 거고요. 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미 뻗쳐져 있는 제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옷이 발견되는 대로 국적별로 인증샷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걸로 근데 생각이 됩니다. 이 정당은 그러면 경선을 왜 한 거야, 도대체? 경선은 원래 형식적으로 하는데 근데 경선이 내 맘같이 잘 안 됐어. 전에는 아니, 내 맘대로 됐거든. 당원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무슨 소용이야. 당원이 뽑는 그래서 건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 당시에 통일교나 정광훈 세력들이 국짐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거야. 그 이후에도 지금 이번에 뽑는 거 봐봐. 장동혁 되는 거 봐봐. 아휴, 통일교가 한번 힘을 딱 쓰면 김기현도 되고 권성동도 되고 다 돼. 장동혁도 돼. 하지만 힘을 안 써주잖아? 아무리 한독수를 밀어도 김문수를 못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통일교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냐고. 그 내력을 뻔히 알고 있는 새끼들이. 참, 신박하라, 신박해. 진짜. 이렇게 해도 징계 안 받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자, 진짜 와, 너무 웃긴다. 근데요, 지난 7월에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불법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에휴, 아무튼 뭐 상관없고요. 네, 니들은 뭐. 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 너무 보고 좋아. 싶고 결국 이제 소년부를 옹호하는 장동혁의 태도를 봤을 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아마도 장동혁은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차기 권력의 확대를 위해서 종교계를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소년부는 꺼냈고요. 조만간 통일교에 대한 비호 발언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관저 특혜 관련해서 21g 서류 조작이 있었다는데 서류 조작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홍작가 TV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21g이 2022년 5월 30일 용산구청에 제출한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에서 착공일을 5월 31일로 허위 신고했다고 합니다. 실제 착공일은 감사원 감사 결과 5월 15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이가 없네. 폐콘크리트 5톤, 혼합 건설 폐기물 90톤 등 총 95톤 처리 계획서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건설 폐기물 신고는 착공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착공일을 미래 날짜로 조작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얘들은 맨날 타임슬립을 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말이죠. 에휴, 이 폐기물 서류에 등록된 폐기물 물량 아직 털지도 않았어. 털지도 않았는데 중량을 95톤을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었다는 게 뭐죠? 사우나실. 그 다음에 뭐 옷방점 내부 신축했던 거 있었고
뭔가 콘크리트하고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있는 거를 공간을 헐어내고 헐, 개수영장이랑 사우나랑 붙박이장 좀 했는데 95톤이 나올 일은 없잖아. 거기서 폐콘크리트가 5톤 이상씩 나올 일도 없고 이거는 공사 규모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밀 공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뭘까? 기존에 있는 거 헐어내고 거기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95톤 분량의 중량이라고 하면 중량으로만 따지면 뭐 얼마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부피로 따져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모종의 비밀 공간과 인테리어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단순하게 무슨 개보수에서 늘려서 사우나 늘렸네 이런 게 아니라 그 늘어난 공간을 포함한 여러 공간들에 뭔가 짓거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21g만 신고를 한 거야. 내부 신고 중에.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에 있는 벽에서 벽지나 긁어내고 다시 붙이는 게 인테리어잖아. 인테리어만. 토목 공사를 안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큰 공사를 했다 그러면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건드렸을지를 명확하게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과거 도면부터 시작해갖고 실제로 건축사 투입해갖고 도대체 어디를 파내고 뭘 덧대고 얼마나 많은 공간을 만들었으며 거기에 뭘 심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태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마약과 주술로 대치를 해보면 그래서 비밀 공간이 필요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제가 그러면 내부에 어떤 공간을 허물고 거기에 마약 창고를 지었단 말씀이세요? 제조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을 엄청 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나라가 대통령 관저에 마약 제조 시설이나 보관 시설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냐고. 거기로 들어가는 어떠한 물건도 저기를 안 받아. 쉽게 말하면 검색을 안 받아. 근데 창고나 이런 걸 짓는 게 숨겨진 비밀 공간을 만드는 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잖아. 벽만 잘 막아가지고 은폐해갖고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물이 엄청나게 쓰인 원인에 관련된 걸로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일종의 그 중간 마약, 그러니까 마약 혼합물들, 화학 혼합물들 같은 걸 갖다가 물로 갖고 정제를 해서 그 안에서 마약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액체 드럼 형태의 마약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류의 제조나 유통 설비를 한 게 아니냐. 그러면 물을 엄청나게 썼던 게 조금은 이해가 되잖아. 개수영장에 들어갈 물이 아니라 개수영장하고 연결된 하수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마약을 어떻게 했어? 매트리스에다 싣고 손방때마다 들고 나갔다고 생각하면 드라마 같지만 완벽하게 아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 95톤이 뭘지 예상을 해보라고 얘기했더니 새로 집 짓는 공사가 아닌데도 100톤 가까운 폐기물이 나왔다는 건 내부 전체를 전면 철거했다는 정황이다. 관저 내부 인테리어, 천장재, 벽재, 마감재, 바닥재, 조명, 오래된 설비까지 다 뜯어낸 걸로 보인다. 따라서 이 95톤은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 몇 개가 아니라 관절을 껍데기만 남기고 싹 비워낸 이 규모의 철거 쓰레기를 의미한다. 똘똘한 놈이네. 역시 그래서 GPT가 아는 거야. 이 규모가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규모는 거의 개축 내지는 증축이에요. 사실상. 껍데기만 남기고 싹 바꿨다.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다. 아무튼 요런 정황을 우리가 하나 더 송작가 TV만의 의심으로 던져놓고 갑니다. 제발 개 수영장에 가서 개가 수영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 수영장에 들어오는 파이프를 거기랑 묻혀져 있는 파이프를 한번 좀 파보시면
이게 어디를 거쳐갖고 온 파이프인가, 뭐가 나왔는가. 뭐가 연결돼서 뭘 뿌려댔는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